우리 수는 술을 많이 먹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9페이지까지 했단 얘기죠? 자, 앞에 보고. 네. 님들아,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우리 9페이지까지 했는데 중요한 내용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송전선을 통해서 소비지까지 전달해 주는 과정을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연료 손실이 되는 전력값이 존재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송전선에서 연료 손실이 되는 전력값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저번에 배웠었어요. 맞나요? 그럼 필요한 공식 다시 정리하면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쏴주는 전달해주는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하고, 그때 전력값은 VI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손실 전력이라고 하고, 그때 손실되는 전력값은 I 제곱 R이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이 I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얘를 줄이는 거예요. 맞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를 줄이거나 R을 줄이거나. 그래서 R을 줄이는 방법, 요거 세 가지 설명했었나요? 네. 자, 그러면 I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정한 송전 전력을 쏴주기 때문에 V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해주면 I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겠죠? 네. 근데 그 감소한 I 값의 제곱값으로 손실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하면 되죠? 자,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소비지까지 송전선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때 송전선 A가 있고 송전선 A의 저항을 R1, 그 다음에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했을 때 송전선 A의 저항에 의해서 연료 손실이 되는 전력값은 얘 제곱 곱하기 얘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문자 나온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숫자 대입하면 그냥 잘 풀립니다.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쏴주는 전력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을 V1,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했고 송전선 A의 저항을 R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값은 송전 전력은 VI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V1 곱하기 I1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송전선 A의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변전소에 도착하는 전력값은 여기에서 이거를 뺀 값이 도착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송전선 A를 거쳐서 변전소에 도달하는 전력값은 송전 전력 1에서 손실 전력 1을 빼준 값이 오게 됩니다. 자, 변전소에서는 뭐만 바꿔줘요? 전압만. 그쵸. 에너지 손실 없이 전압만 바꿔준다라고 가정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새로운 전압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이 V2,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값이 I2, 송전선 B의 저항값이 R2라고 했을 때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값은 V2 곱하기 I2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송전선 B에서 연료 손실이 되는 전력값은 I2의 제곱 곱하기 R2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변전소에 도달하는 전력을 손실하지 않고 변전소는 전압만 바꾸어줘서 소비지를 송전합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도달하는 전력이나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은 크기가 똑같아요. 됐나요? 네. 들어온 만큼 전압만 바꿔줘서 전해주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어요? 네. 들어온 게 전압만 바꿔줘서 그대로 쏴주니까 들어온 거나 새로 쏴주는 전력값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전소에서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소비지에 도달하는 전력값은 여기에서 뭘 빼주면 돼요? 손실 전력인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송전선 B를 거쳐서 변전소에 도달하는 전력값은 송전 전력 2에서 손실 전력 2를 빼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이 전체적인 과정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실제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전소에서 송전선 A와 B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소비지로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송전선 A와 B를 통해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은 동일했으며 송전 전력과 전기 저항은 표와 같다라고 봤나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이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뭐가 재밌어요? 안 돼요, 아직.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무슨 날인데? 주원이 생일입니까? 축하합니다. 4일 뒤? 일요일이야? 월요일이요. 월요일에 우리 들었나요? 그럼 생일 축하 노래를 선생님 시간에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 노래. 네. 주원이 생일이래. 그래서 풀어봤나요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풀 줄 아니까 떠드는 건데 여러분들 못 푸니까 풀어봐야죠. 월요일이라는 무슨 말이야? 빨리 풀어. 이 사람이야 저게? 2대8 나왔습니까? 눈으로 풀었어. 눈으로 잘 풀었습니까?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한번 읽어줬는데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고 푸세요 얼른. 쉬운데요? 이렇게만 나오면은 100점 밥 가는 거. 5위. 선생님도 여러분들 100점 다 맞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럼 다 100점 맞으면 다 1등급이 없어지니까 100점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100점이 36명이면 2등급도 없어요. 그래? 우리가 2등급이 몇 36등까지니까 37명 이상이면 2등급. 거의 그럴 수 있어요. 다 동점인 경우. 100점이 36명이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무리 쉽게 넣어도 30명은 안 될 거야. 쉽게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려운 게 안 어려워. 근데 애초에 범위가 넓어서 그래, 애초에 범위가 넓은데. 그리고 선생님 내 문제를 푸는데 뭐 어렵겠어? 선생님은 쉬우시. 쌤한테 쉬우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쉬워요. 한 선생님은 문제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어려운 줄 알아요. 판단해 준다고? 진짜? 가지가지 하네. 5단원에서 나옵니다. 6단원에서 나오고 7단원에서도 나오고 8단원, 9단원까지. 네, 9단원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자, 풀어봤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적용을 잘 하면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다음은 변전소에서 송전선 AB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소비지로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송전선 A와 B를 통해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은 어떻대요? 동일했대요. 근데 뭐 따로 문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문자를 쓰면 됩니다. V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송전 전력과 전기 저항은 표와 같대요. A로 송전하는 전력이 몇이에요? P0. 그 다음에 B로 송전하는 게 2P0. 그 다음에 송전선 A의 저항은 R0. 그 다음 송전선 B의 저항은 ER0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손실 전력을 순서대로 했을 때 A 대 B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손실 전력의 공식은 뭐였죠? I 제곱 R이었어요. 그러면 요 송전선 A에 의해서 되는 건 뭐예요? I1의 IA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IA의 제곱 곱하기 R0 대 IB의 제곱 곱하기 2R0겠네요. 자, 우리가 비율을 구하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문자가 있죠. 뭐예요?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값과 얘의 전류값이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얘를 뭘로 변환하냐면 얘네들이 공통된 문자니까 전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 송전 전력의 공식은 뭐죠? P는 VI입니다. 그러면 I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I는 V분의 P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i는 몇이에요? v분의 p0가 ia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송전선 b에서는 V분의 2P 제곱. v분의 i는 어떻게 돼요? v분의 2p0가 ib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그대로 넣어주세요. ia가 vp0의 제곱 곱하기 r0 대 ib가 몇이었죠? v분의 2P 제곱. 2p0의 제곱에 2r0네요. 맞죠? 네.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양쪽의 문자가 다 동일하니까 문자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숫자만 보면 되겠죠? 네. 얘 1, 얘 1, 얘 2, 얘 제곱 그 다음에 2일 거예요.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1 대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럼 얘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8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변압기를 배울 겁니다. 우리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바꿔서 발전소 근처에서 우리 집으로 쏴줘요. 그럼 이 고전압의 전류가 우리 집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면 가전기구가 다 터지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 집 근처에서 전압을 낮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압을 바꿔주는 것을 변전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변전소에서는 어떻게 전압을 바꿔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까먹었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자, 변압기는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줍니다. 혹은 우리 소비지 근처에서 전압을 낮춰주겠죠? 전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변압기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환시키는 장치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전자기 유도 기억나나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가 유도가 된다. 그쵸?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였어요. 기억나나요? 집중하고. 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도선 주변의 자기장이 변할 때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직류와 교류도 선생님이 설명했나요? 네. 자, 그럼 직류와 교류 한번 볼게요. 직류,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일정하겠죠? 자, 근데 교류는 어때요? 자기장의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근데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들어주는 전류는 직류였어요, 교류였어요? 교류였죠. 그러면 이 송전선에는 직류가 흐르는 거야, 교류가 흐르는 거야? 교류가 흐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볼게요. 변압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두 개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감긴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얘가 만약에 직류라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됐나요? 네. 자,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얘의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여기에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새로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일단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네. 좋아요. 한번 볼게요. 자, 근데 횟수가 다르게 되면 즉 코일에 감긴 횟수가 다르게 되면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교류일 때 변압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제 명칭을 조금씩 배워볼게요. 얘를 1차 코일, 얘를 2차 코일이라고 하고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1,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감은 숫자를 N1, 그 다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입력되는 전류라고 해가지고 입력 전류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얘의 변화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전류를 출력 전류라고 하고 얘네들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I2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N2는 2차 코일에 감은 숫자인 거고 V2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아요. 자, 1차 코일에 교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변화로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돼서 흐릅니다. 그러면 이 유도되는 전류도 교류겠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변압기의 목적인 전압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코일의 가문수를 다르게 해주면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1차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2차 코일로 전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때 손실 없이 전달된다라고 가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피해 값과 여기에서 나가는 피해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뭐만 바꿔준다? 전압만 바꿔주는 거예요. 전력값은 동일하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코일의 가문수와 코일에 흐르는 전기의 전압은 비례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와 V는 비례하니까 N이 증가할수록 전압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코일의 가문수 N2를 1차 코일과 다르게 하면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N1은 1차 코일의 가문수, V1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I1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N2는 2차 코일의 가문수, 얘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얘는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근데 N과 V가 비례래요. 그쵸? 그러니까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는 전압의 B와 같습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력 공식이 P는 뭐였죠? VI입니다. 됐죠? 자,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어떻다고요? 같다.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V1 곱하기 I1의 값과 V2 곱하기 I2의 값은 어때요? 같아요.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전력값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일정하니까 V가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돼? VI니까 이 P값이 일정할 때 V가 증가하면 I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합니다. 그쵸? 네. 근데 코일의 가문수가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그러니까 코일의 가문수와 전류값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식이 나오냐면 코일의 가문수는 전류와 반비례하니까 N1 대 N2는 I2 대 I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됐나요? 네. 네. 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돼요. 됐어요? 네. 어허. 그래서 N2분의 N1 비례잖아. V랑은. 그치? 그러니까 V2분의 V1의 값이랑 똑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 V 값이 커지면 I 값이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모에 넣어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전류를 자, 그래서 V2 대 V1은 I1 대 I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N2분의 N1은 V2 대 V1 대 I1 대 I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N의 값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V 값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값이 변할 수 있어가지고 손실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요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알겠나요? 네.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한다. 전력값이 동일하니까 V랑 I
요 값이 동일하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니까 V랑 I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요 두 개의 식이 있고 얘네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잘할 수 있겠죠 우리?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시험 범위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직 부교재가 남았다는 거.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는 반말이야. 안 좋아도 반말이야, 알겠지? 좋아요. 우리 다 아니야, 우리 부교재 어디까지 나가지? 9단원만 나가면 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학적인 내용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효율적인 전력 수송. 자, 고전압 송전을 합니다. 발전소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전압으로 송전 후 소비지 근처에서 전압을 낮추어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검해줄과 같은 송전 전력망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송전선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 부분을 차단하고 우회하면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단 거리를 송전해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때 수가 얘기한 대로 괜찮습니까 오늘?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근데 이제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길이는 똑같아. 그랬을 때 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관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됐죠? 그 다음에 같은 관의 두께인데 길이가 짧은 거랑 긴 거랑 누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를 송전하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송전선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소비되는 손실되는 전력도 증가하고. 자,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지 사이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가지고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을 합니다. 한 지역의 수요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수요량이 적은 쪽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이 지역으로 공급하면 되고, 또한 기존 전력망의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안전한 전력 수송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 보게 되면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왜냐하면 전압이 높을수록 강한 번개가 치면서 지나갑니다. 이 번개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옆에 있는 게 좋아, 멀리 있는 게 좋아? 멀리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볼트가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송전탑이 높을수록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이 높아지는 까닭은 전압이 높아지면 번개가 치듯이 송전선 주위로 전류가 흐르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근데 높은 송전탑을 건설할 때는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넓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주위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멀쩡히 내가 그 산 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위로 고압의 송전선이 들어온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할 거예요, 찬성할 거예요? 왜?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런 게 되면 전기는 우리가 그 전기를 바로 쓸 수 없어요.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뿐이고 그리고 전기 요금은 어디에서 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송전탑에 있는 전기를 몰래 빼다 쓰려고 이제 뭘 꼽는 순간 여러분들 감전돼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학교 위로 공전 그 고압 송전탑이 안 지나가요. 여러분들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학교 위로는 고압 송전선이 안 지나가요. 대학교 위도 안 지나가요. 열내는 이제 하이테크 도시이기 때문에. 그쵸. 그 지중화가 곧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송전탑이 생긴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지워야 되고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전봇대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땐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도시에 보면은 이제 전봇대가 다 사라졌죠. 그게 다 뭐냐면 다 땅속으로 묻어놨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대치동이랑 강남이랑 오히려 이렇게 약간 발전된 데는 그래 옛날에 그렇지.
아, 그리고 지하에 언제 다시면 이게 행사 시간에 배웠잖아. 행사 시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아 중학교 3학년 때 지중화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약간 산업화가 저는 경제적 구도심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런 거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땅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재에 의해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끊어진 전선 등에 의해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수가 났을 때 절대 전봇대 근처에 가지 마세요. 감전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네들 땅 속에 묻습니다. 지하 전력구는 고압 송전선을 지하에 묻은 것으로 장점은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자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도시의 미관 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단점은 매설 비용이 크고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문제 지점 찾기가 좀 어렵고 보수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전력 수송을 위해서는 전선의 지중화를 해야 하고 고압 송전선 주변에 안전 장치를 설치해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해서 선로를 점검 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